후티 반군 때문에 수에즈 운하 길이 막혔습니다. 이제 과거의 사례를 들어서 미국이 어떻게 대처할지 한번 예상을 해봤어요. 두 가지 시나리오를 한번 짜봤습니다. 예멘은 사우디 아래에 있는 가난한 사막 나라거든요. 석유가 나오긴 나오는데 정말 조금 나와요. 대신에 수에즈 운하로 가는 길목에 위치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멘이 그 장점을 써먹는 건 없는데 입지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거죠. 산악지대로 되어 있어서 요충지예요. 이 지부티 자리랑 예멘이 가지고 있는 아덴만 자리, 이 두 자리를 가지고 있으면 천혜의 요새가 됩니다. 이 두 개만 지키면은 홍해로 들어가는 배들을 호위해줄 수가 있죠. 근데 이 예멘 자리가 반군들에 의해 점령당해 있다는 겁니다. 애초부터 정치가 과거에 여기 불안했던 자리였거든요. 지금은 둘로 갈라져서 내전 중인데 또 여기에 사우디가 개입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사우디가 후티 반군이랑 교전 중이었는데 미국이 도와주지 않는다고 빈살만이 싫어했었거든요. 바이든 요청에도 오펙 플러스가 감산을 주도했었던 이유가 그런 이유 중에 하나였었어요. 바이든 입장에서도 단순히 안 도와준 게 아니라 이 자리를 도와서 미국이 얻을 게 없기 때문에 안 도운 거거든요. 인구 구성을 보면은 순위파 65%, 시아파 35%입니다. 종교가 둘로 갈려있죠. 미국이 시아파 소탕에 나서면은 이란을 주도로 한 다른 시아파 국가들의 원망을 사게 돼요. 이란의 핵포기를 유도하던 바이든이 시아파를 자극할 명분을 줄 수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으로 이란과의 관계가 초기화가 됐습니다. 미국이 이란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어졌죠. 본보기로 시아파 한 곳을 혼내줄 필요도 있습니다. 그게 예멘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사우디가 후티 반군을 제대로 밀어내지 못한 것도 이제 되게 의외인데 사우디 군사력이 세계 17위예요. 사우디가 작은 나라의 반군 하나 못 밀어내서 미국에 도와달라고 한다면은 그건 뒤에 누가 있다는 겁니다. 사우디에게 밀리지 않을 정도로 군사력을 지원해줄 수 있는 나라는 이란이죠. 사우디는 무기가 좋지만 수적으로 이란한테 밀립니다. 이란의 지원을 받는 후티 반군이란 뉴스가 떴고 이들의 공격으로 전세계 상선들의 피해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럼 배후인 이란을 공격할 명분이 생기겠죠. 이란이 이거를 부인하면은 후티 반군만 도려내면 됩니다. 미국이 꽃놀이패를 주게 된 거예요. 이란을 압박해서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 지원을 중단시키거나 후티 반군만 제거해서 사우디와 관계를 개선하는 방법이 있어요. 미국은 곧 선거 시즌에 돌입합니다. 표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데 미국이 중동 지역에서 미군을 철수했었던 이유는 돈이 안 됐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 석유가 세계 1위 수준으로 나오니까 중동의 필요성이 약해진 거죠. 근데 돈이 된다면 다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수에즈 운하에 대해서 돈이 된다라고 판단하면 다시 올 수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게요. 과거에 수에즈 운하에 대해서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던 미국이었었거든요. 예전에 프랑스와 영국이 수에즈 운하를 장악하고 문제가 생겼었습니다. 당시에 소련이 그러면 핵을 쏘겠다 막 이런 위협도 했었고 미국 입장에서 이렇게 되면 안 되니까 영국과 프랑스로 가는 원유 공급을 하지 않겠다, 막아버리겠다 이러면서 그 둘의 군대를 철수시켰습니다. 그만큼 수에즈 운하가 가지고 있는 지리적 가치가 뛰어나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동 전쟁에서 주로 보여주는 모습인데 규모에 비해서 모래알처럼 부서지는 전투가 많아요. 전투에 대한 의지가 있는 게 맞나 싶을 정도로 태업에 가까운 전투를 하는 경우도 많았었거든요. 무기나 규모 대비 군사력이 엉망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후티 반군을 제대로 밀어내지 못하고 있는 것도 있고요. 수니파 대 시아파, 사우디와 이란의 라이벌 구도가 중동의 기본 관계이기 때문에 중동 같은 경우는 지리도 알아야 되겠지만 종교를 알아야 해석이 가능합니다. 해석해보면은 결국 미국의 칼이 이란과 시아파를 겨누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지금 이란이 하마스, 헤즈볼라 같이 무장단체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중동 전역에 불안을 조성하고 있는데 후티 반군을 미국이 정리해주면은 이란의 중동 봉기 전략이 실패하게 됩니다. 이번에 이란 배후 세력들이 소탕되면은 사우디 힘이 커지게 되겠죠. 그러면 사우디가 후티 반군 제거에 전력을 다할 거고 수에즈 운하의 안전을 위해서 사우디가 개입하겠다. 사우디가 있어야 수에즈 운하의 안전을 지킬 수 있다. 이런 명분을 만들고 싶어 할 거예요. 수에즈 운하를 가진 거는 이집트지만 수에즈 운하로 가는 길목은 여러 국가들을 거쳐야 됩니다. 여러 나라들이 이집트로 가는 홍해길을 위해서 치안을 보강해주고 있는데 연 구조가 넘는 수익은 이집트가 홀로 독식하고 있어요. 원래대로라면 이집트가 아덴만부터 지중해까지 해군으로 치안을 유지해줘야 되겠죠. 통행세를 받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8척의 상선이 이번에 공격을 당했고 대부분의 해운사가 수에즈 운하를 피해서 돌아갑니다. 희망봉으로 돌아가면은 일주일 이상 더 걸려요. 그러니까 더 많은 배가 필요하겠죠. 그런데 여기는 해운사의 이익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유가가 저렴할 때는 희망봉을 돌아가는 게 그렇게 손해가 아니에요.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면은 일주일 정도 시간이 절약되는데 수억 원의 통과세를 내야 됩니다. 그럼 계산을 해봐야 되겠죠. 운임이 좋을 때, 유가가 비쌀 때는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는 게 낫지만 지금처럼 운임이 낮고 유가가 낮을 때는 희망봉을 도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후티 반군이 좋은 핑계를 줬고 소수가 장악한 해운사는 이 기회를 핑계로 운임을 올릴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수에즈 운하의 길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세계 무역량의 9%, 해상 물동량의 30%가 수에즈 운하를 지나갑니다. 대한민국 해상 물류 29%도 여기를 통과
통과해요? 수에즈 운하를 지나는 배들로 협수로를 통과하기 직전이라서 오기 직전에 속도를 줄여야 돼요. 아니면 정박을 하거든요. 해적들 배가 보통 작은 배인데 따라 붙기가 좋은 거죠. 배가 느리게 가니까. 배가 빠르게 가면 줄을 걸고 올라가는 게 위험한 행동인데, 배가 느리니까 밤에 쓱 와가지고 줄을 걸어서 올라가면 됩니다. 큰 배라 하더라도 인원들이 20명이 안 된단 말이에요. 밤에 쓱 넘어가게 되면은 당할 수도 있는 거죠. 실제로 낮에 봐도 이 파도와 낮게 들어오기 때문에 레이더에 안 걸릴 수도 있고 실제로 보이지 않을 수도 있고, 밤에 오면은 더 위험하고요. 상선들이 이걸 보호하기 위해서 해수 펌프를 가지고 방어를 한다던가 뭐 이런 훈련들을 하는데, 문제는 보여야죠. 이제 안 보일 때 올라오면은 배가 납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수에즈 운하는 인식하기를 배가 지나다닐 때 위험한 곳 중에 하나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험 지역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치안 문제를 다 해결하게 되면은 이제 수에즈 운하는 완전히 다르게 변신할 수 있어요. 생각해 봅시다. 배가 지나갑니다.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홍콩, 금융 허브들이 다 있죠. 무역의 중심지가 될 수 있어요. 여기에 배들이 정착을 하고 환승하듯이 컨테이너 선박을 교환하고 배를 수리하고 선박 거래가 이루어진다던가 대출이 일어나면은 무역의 중심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우디가 이제 두바이처럼 여기에 기업을 설립하면은 세금을 대폭 절감시켜 줄 건데 비과세에 가깝게 해줄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전 세계의 기업들이 사우디를 몰려오게 만들 겁니다. 두바이처럼 되는 건 시간 문제라는 거죠. 근데 보다시피 아랍에미리트는 배가 통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어려운 거고, 사우디는 이렇게 했을 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후티 반군만 제거하면은 홍해길 대부분을 또 사우디가 커버할 수가 있습니다. 지중해로 가는 길은 이스라엘이 커버하면 됩니다. 그러면 과거에 말도 안 될 거라 생각했던 제2의 수에즈 운하 개발 명분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동안은 비용 문제로 인해서 어려울 거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이집트처럼 저렇게 통행세만 걷는 방식으로는 사업이 어렵죠. 통행세만 걷는 게 아니라 무역, 관광, 금융 중심지로 키울 수 있는 절호의 기회거든요. 제2의 수에즈 운하가 생기면은 운하 통과 가격이 낮아지게 됩니다. 희망봉을 돌아갈 배들이 사라지겠죠. 이제 수에즈 운하를 건너가는 게 훨씬 더 싸니까. 그러면 더 많은 배들이 오게 되고 더 많은 물류 비중이 늘어나게 될 거예요. 그럼 여기서 금융이라던가 무역의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사우디가 이거를 마치 알았다는 듯이 네옴시티를 만들고 있습니다. 제2의 수에즈 운하가 지나가는 길목에 정확히 위치하고 있죠. 그 위는 또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과 미국, 사우디가 같이 이익을 보는 구조거든요. 그리고 지중해에서 나오는 해상가스를 이 길을 통해서 아시아로 팔 수가 있어요. 사우디는 탈석유를 해도 이 길을 통해서 무역과 금융, 관광, 그리고 수소 장사를 할 수 있습니다. 2050년에 탈탄소를 하면은 중동은 이제 석유를 팔아서 돈을 못 벌어요. 이때를 위해서 사우디는 태양광을 통해서 바닷물을 수전에 분해시켜서 수소를 얻습니다. 사막에서 나오는 공짜에 가까운 전기로 수소를 만들기 때문에 세계 최저 비용으로 생산을 하겠죠. 이거를 암모니아로 바꿔서 선박으로 다시 아시아에 보냅니다. 아시아에서는 암모니아를 다시 수소로 바꿔서 발전원으로 활용하죠. 전 세계 화물선 물동량 30%가 지나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 당시쯤 되면은 이제 암모니아 추진선이라든가 이런 게 많을 거예요. 수소를 파는 곳이 많아지게 됩니다. 지리적으로 사우디보다 수소를 팔기 유리한 곳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우디는 지리의 힘으로 다시 에너지 패권을 잡는 국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언제 끝날 것인가? 미국이 예멘 문제를 해결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요. 중동에서 지속적인 갈등을 줘서 중동 국가들이 석유로 번 돈을 투자로 이어가지 못하고 무기를 사는데 지출하게 만들어서 달러를 회수해 나가고 있는 게 미국이거든요. 그걸 우리가 페트로달러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미국 입장에서는 사우디와 이란이 적절한 힘의 균형을 갖는 게 제일 좋아요. 예멘 문제에 본격적으로 개입하지 않고 겉으로만 덮어놓을 가능성도 있죠. 그래서 아까 전에 두 개의 가능성이 있다는 게 그 얘기였었습니다. 미국의 의도는 뭐냐면 이란을 단순하게 압박하는 용, 이스라엘 전쟁만 종료시키겠다, 이거죠. 바이든 입장에서는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 문제를 빨리 해결하는 게 본인 지지율 상승에 도움이 됩니다. 그럴 경우에 내년 증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어요. 만약에 군사적 분쟁이 사라지고 경기가 다시 회복세로 돌아간다? 그럼 돈의 흐름은 어디로 갈 것인가? 그때는 다시 친환경으로 갈 수 있다 봐요. 이제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이번에 COP28에서 탈탄소 문구로 갈등을 겪었었거든요. 먹고 살기 어려울 때는 친환경이 후순위가 됩니다. 다시 먹고 살만하면 친환경을 화두로 올려놔요. 그럼 친환경 산업 중에서 저평가가 된 곳들이 좀 있을 겁니다. 태양광이라던가 2차전지 소재라던가 풍력이라던가 이런 친환경들을 보면은 중국이 대부분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면 미국이 이걸 가져오기 위해서 더 강한 정책을 내놓을 가능성이 있겠죠. 그럼 그거에 수혜를 받는 기업들이 나올 겁니다.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준비해 놓은 전략들도 있을 수 있죠. 보통 일반적으로 수혜주 하나 막혔대, 그러면 해운주 사야지 뭐 사야지 이러는데, 그거보다 한 단계 더 생각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 만든 내용들은 지리의 힘이라는 책을 읽어보면 많은 도움이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세계 지리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은 주식 투자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2024년 독서 모임 이번에 시작하는데 거기서 읽는 책 중에 하나가 지리의 힘이에요. 링크 하나 있으니까 참여하고 싶은 분들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